이준석이 광주 무등산에 간 이후, 네, 어제 광주 무등산에 간 사진을 자신의 SNS로 올렸는데요. 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광주 무등산, 예, 광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서울에는 북한산과 남산이 서울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하면 광주는 뭐 당연히 무등산인데, 예, 오른쪽에 있죠. 광주의 서석대라고 쓴 이 표지석이 보입니다. 무등산 서석대.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뭐 아주 땀이 범벅이 된 상태인데 왜 광주를 찾아갔을까요? 지금 5일째 전혀 외부 활동을 안 한 상태인데 5일 활동을 안 한 상태에서 광주 서석대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무등산에 등반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이. 예. 본인이 윤리위,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당해서 대표직에서도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면 6개월 당원 정지가 끝나는 6개월 뒤에는 당원권도 회복이 되고, 그 이전에 있던 대표직에도 롤백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일견 예, 수순일 것 같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의 추가 징계도 가능하다라고 어제 그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유상범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 마이크도 꺼진 줄 모르면서 이 경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소장에다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적시를 할 거 아니냐. 그럼 추가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그거를 기반으로 추가 징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카메라가 꺼진지도 모르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 유상범 의원도 나름대로 무슨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장 지도부의 한 사람이고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징계위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보들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그 정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떻습니까? 징계를 한 다음 날 2030 젊은 층들에게 지금은 당원 가입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자, 이제 아직 당원 가입을 안 한 분들은 쏙쏙들이 당원을 가입해 주셔서 그리고 한 달에 1,000원 이상 내면은 이른바 책임당원이 되는데요. 그러면 책임당원이 되면 3개월 뒤에 정식으로 책임당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즉, 이 참정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내 행사 때, 전당대회 때 같은데 참정권이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또 1,000원씩 내서 책임당원이 좀 대주세요. 그래야 표대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를 해야 제가 삽니다. 예,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낸 이후에 닷새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게 바로 저 광주 무등산 등반입니다. 네, 이렇게 SNS 썼죠. 정초에 왔던 무등산 여름에 다시 한번 꼭 와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을 조금 늦게 지킨 것뿐이다 라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본인은 이제 애들로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차근차근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등산의 이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히 찾아와서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수락산처럼 할 때 왜 수락산을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 이준석의 지역구가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뒤에 있는 산이 수락산입니다. 노원구를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수락산인데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 수락산 얘기를 거듭했고요. 예, 무등산과 수락산을 저렇게 대비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은 정치의 길을 포기를 안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정치를 계속 할 텐데, 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국민의힘에는 지금 힘이 매우 미약한 광주를 품는 그런 그 지도자 모습을 꾸준히 보이겠다. 실제로요, 대선 과정에서 당대표 신분으로 광주를 제 기억에 3차례인가 내려갔었죠. 3차례 내려갔는데 마지막 3차례 내려갔을 때 광주의 분위기가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아마 20%를 훨씬 넘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광주 지지율이 내가 내려가서 20% 이상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나요? 광주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제 기억에 뭐 10% 조금 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광주의 지방자치제 선거회 때는 투표율 자체가 30%대로 아주 급락한 이른바 아이고 이제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은 뭐 더더욱 찍을 수가 없고 이제 민주당도 싫어 투표장에 안 갈래라고 지방선거 투표율이 30%대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서 광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사실은 중차대하죠. 이른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광주의 민심을 하나라도 더 보살펴야 되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산 중에서 광주 무동산을 찾았다는 얘기는, 네, 제가 30년 기자 경력, 촉을 녹여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은 나는 큰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는 내가 계속할 거고 나는 당대표를 역이한 큰 정치인이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나름대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의 무등산을 첫 등반지로 삼았다는 게 아마도 이준석의 내면에 있는 말을 제가 그대로 그집어서 낸 겁니다. 그리고 무등산과 자신의 지역구인 뭡니까? 수락산을 딱 이렇게 대비를 했죠. 그럼 나는 다른 생각 없다. 이번 총선에 1년 10개월 뒤에 총선에 그 수락산이 병풍처럼 들러져 있는 서울 노원구에서 다시 한번 승부를 내서 내 국회에 어떻게든지 진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영선 후보라는 그런 불명예도 내가 깨끗이 싣고 이제 김배지 달고 내 정치를 할 것이다. 나는 큰 정치인이기 때문에 광주를 그래서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제 나름대로 논평을 해드립니다. 거의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준석 생각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들은 건데요. 이준석 그냥 개 무시합시다. 만나호두 가사님. 국힘도 준석군은 당원에게 맡기고 숙주 제명부터 때리시오. 왕돈이님도 아주 촌철 말씀해 줬는데요. 숙주 제명부터 때리시오. 이제 전선을 좀 확실하게 하자. 이제 이준석은 어차피 당대표에서 내려온 사람이니까 자꾸 이준석 얘기를 하지 말고 전선을 확실하게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렇게 타깃으로 이제 그런 당력을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죠. 왕돈이님. 네. 그래서 이준석이 무등산에 등반을 해서 나름대로 시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를 내려온 마당에 윤핵관은 분화조짐을 겪고 있다. 분화조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되기 이전에서 윤핵관이 똘똘 뭉쳐서 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이미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아주 눈에 가시로 돼 있는 이준석도 당대표에서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또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과 장제원이 tum을 벌리고 이 갈등 조짐을 벌이고 있다. 갈등은 분명한 갈등입니다. 두 사람 간에 이제 그야말로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나서기 위해서 이 갈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원내대표이죠. 권성동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른바 이준석 당대표의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죠. 그건 당 의총에서 추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권성동이 원내대표 플러스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두 가지 요직을 완전히 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권성동 원톱 체제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요. 장제원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장제원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그리고 아주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어찌어찌해서 윤리위를 통해서 6개월 당원 정지 카드를 통해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왔으면은 이제 명실상부한 윤석열 체제로 당이 재편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시 미봉으로 직무대행을 권성동이가 맡고 이런 게 아니라 권성동 당신은 원내대표 역할만 충실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완전히 체제를 새롭게 바꾸자.
새 시대는 새 인물이 나타난다고 조기 전당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준석을 지금 당대표에서 내린 마당에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 체제를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장제원 측의 생각입니다. 장제원 측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를 빨리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이거 이준석을 이렇게 내쳤더니 이제 권성동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완톱 체제로 자신의 그 권력을 향유를 하고 있네.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장제원 측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제원 측과 뭡니까? 네. 그 권성동 측은 지금 이제 삐걱삐걱 알력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본인들은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윤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다 각자 위치에서 하는 거지 무슨 갈등한 게 전혀 없다라고 둘이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뭐 어제 그저께죠 밤에 이 윤 대통령이 만찬을 이른바 초기에 이 1세대라고 하는 윤핵관 1세대 만찬을 하는데도 장제원은 거기에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부산에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댔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당연하죠. 부산에서 여기 올라오면 2시간이면 KTX 타고 올라오는데 미리 그것도 사전에 노티스가 다 돼 있을 텐데 안 올라온 상황이면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권성동의 그 완톱 체제, 지금 당내 권력을 다 송두리째 혼자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윤석열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다. 세부는 세부대에 완전히 조기 전당대회로 당을 일신하자.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 차이가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지금 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무섭네요. 구도전님. 그렇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가 없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그 권력으로서 또 다른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래서 점차 권력을 넓히려고 하는 권력의 이 무한대라는 거 아닙니까? 권력욕은 무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윤핵관 초기에 1세대 윤핵관이라도 상황이 저렇게 되면은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되는 것이죠. 새로 오신 분 부처님 하나님 축복을 내리소서. 나무아미타불 땡큐입니다. 아시아투데이 19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재선님이 오늘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최근에 들어와서 구독을 누를까 말까 하는 저 사람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 다음에 제법 잘 하네 싶으면 이제 구독을 누르는 분들,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김재선님이 축복을 같이 나눕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네요. 김나영님, 하늘채님, 보리수님, 권고와 장의 파워게임은 윤핵관이 분열로 보이는데 맞나요? 라고 하는데, 분열의 새로운 의미에서 이렇게 분열이 이제 어차피 진화가 되는 거니까요. 윤핵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뭐 분화, 분열,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크게 봐서 또 같은 뉘앙스로 살펴보면 됩니다. 국힘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왕돈이 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그 주문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당사에 당대표실에 이준석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렇죠? 역대 당대표 사진이 쭉 걸려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이 저렇게 끌려 내려온 상황이니까 이준석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권성동 측에서 어제 그저께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사진을 걸자라고 하는 실무진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딱 됐을 때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어떻게 당사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걷느냐. 이거는 이 건강한 상식이 아니다. 권성동이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이 시간, 그러니까 화요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권성동이 요즘에 이 생각 자체가 건전치 못하는 상황이다. 너무 지나치게 윤 대통령 만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당대표실에 이준석 사진을 내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미 이제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게 좋겠다라고 지시를 한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아주 따끔하게 이 질책을 했습니다만은, 권성동의 이런 그 언행에 중진들이 나서서 다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기사를 통해서 봐주시죠. 조경태, 김태호,
홍준표 의원도 아마 가세를 했을 겁니다. 예,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 건강한 그런 정치 판단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돼 있죠. 예, 조경태 의원, 예, 저도 전화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윤 대통령 사진을 그렇게 건다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지금 대통령 사진을 거는데 신경 쓸 게 아니라 폭염과 고물가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의 사진 게재 여부에 당력을 소모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권력이 원내대표한테 특정 한쪽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지금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예,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한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서 민심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당사에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게 급선무가 결코 아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물가 잡기 등 경제 위기 대응에 여념이 없다. 당이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통령과 정부에 가감없이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금 권성동 의원의 이 지시, 대통령 사진을 걸어라라고 하는 지시니 지금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